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찾아왔죠. 오늘은 M&A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M&A를 뭐 한마디 말로 딱 줄인다면 기업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이 기업을 새로 경영권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M&A를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이 교체되는 것이고 이거는 새로운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새롭게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하던 사업에서 더 나은 외부 기업의 협력을 받아서 더 나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고 뭔가 성장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금 시즌, 지금 얼마 안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결산법인들이 이 실적을 내놓은 그 감사 보고서를 내놨을 때 이때가 이 지금 상장사들이 가장 투명하게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들이나 그런 것을 다 숫자로 꺼내놓는 때죠. 이럴 때 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자신들이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키워가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키워가기보다는 기존에 그 마켓에서 잘하고 있는 마켓 플레이어를 단번에 큰 돈을 들여 사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많은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투자되는 자원도 줄일 수 있어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간의 적대적 M&A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이 재벌, 우리나라 특히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기업가 경신도 많이 퇴색되고 그러다 보니 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에서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경기 침체 속에서 한계 기업들 중에 말 그대로 폐각회사라고 해서 상장만 돼 있고 실적은 형편없이 적자를 보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코스닥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도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엑시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M&A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사냥꾼들의 머니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액주주들이 이런 소액주주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M&A가 이런 소액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대기업의 적대적 M&A를 우리 투자자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진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그룹 오너일가가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고려아연 경영 이 M&A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뭐 이 동업자 관계라고는 하지만 이게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 이런 그 생각이 좀 많이 옅어졌고 그래서 영풍그룹이 확실히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십을 발동하겠다 했는데 이 고려아연의 경영진들 원래 대를 이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이쪽 경영진들이 반발한 것이죠. 결국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K라는 사모펀드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진칼에 대해서 M&A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보다도 그 이전에 오너일 간의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그 주주연합이 대한항공의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 한진칼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 간의 경영권 갈등은 결국은 지분 대결로 갑니다. 누구든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있는 쪽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때 동원된 자금이 양쪽 합쳐서 약 7조 원의 돈이 동원이 됐습니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동원이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커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하지만 이러한 지분 대결을 할 때 무리하게 돈을 외부 자금을 끌어올 경우에는 그런 자금이 결국은 승자의 저주를 가져오죠. 예전에 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그룹이 결국은 아시아나항공까지 내놓으면서 결국 뭐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30대 재벌에서 벗어났죠. 그렇게 몰락을 하는 승자의 저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간의 M&A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지분 대결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질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그만큼 예전에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M&A의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할 때 이 M&A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문어발 확장이라고 해서 이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육성해주는 쪽에서 이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문어발 확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적대적 M&A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냥꾼의 한계 기업 사냥 같은 경우 머니게임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가주에서 이런 것들이 M&A가 됐을 때는 주가가 단번에 뭐 3일 연속 상한가를 쳐서 10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 그런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업 사냥꾼들, 즉 저가주이면서 적자를 기업을 하고 있고 한계 기업으로 있는 이런 기업들의 M&A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M&A라는 건 기업 가치의 재발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머니게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A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슈죠. 다만 너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접근하는 방법들, 전략들 우리 또 김태훈 파트너님이 이제 짚어주실 테니까요.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뜹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공략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요번에 좀 말씀드릴 종목은 요 근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한진칼인데요. 대한항공의 모회사이면서 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런데 이 한진칼은 항상 이 적대적 M&A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이 오너일가의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한진칼을 이제 만들면서 이 최대주 오너일가가 돈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지분을 20% 정도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 대신에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델타항공이 이 태평양 노선에서 동맹 기업으로서 미국 기업인데 미국 항공사인데 여기가 한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 지분을 통해서 약 45%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이게 경영권이 안정하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산업은행도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항공도 미국의 민간유 기업입니다. 이 2만 원대 투자를 했는데 지금 13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면 이게 벌써 500% 이상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현금화해야만 델타항공도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델타항공의 주주들이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대한항공 이 한진칼에 돈이 묶여 있는 걸 그것도 몇 년 동안 묶여 있다는 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쪽, 그 불만을 제기하는 쪽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 배당으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쪽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의 경영권은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죠. 그리고 조은태 회장 쪽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자기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지분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그 2대 주주로 할 수 있는 이 호반건설이 적대적 M&A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은 요번에 이제 그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단 한 주만 변경이 되더라도 공시하게 되는,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 5% 룰에 따라서 요번에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8.5%를 넘었다고 공시한 그 호반건설의 이 공시가 이 조원태 회장 일가 쪽에게는 굉장히 화들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대주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8.5%라는 2대 주주가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호반건설은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대적 M&A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반건설은 이번에 18.5%까지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면서 올해 안으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늘리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적대적인 M&A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우군이라고 이 호반건설에게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라이벌이보다는 하여튼 그 껄끄러운 척을 쥐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LS그룹이죠. LS그룹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 쪽에서 손을 벌렸습니다. 같은 적을 두고 있으니 손을 잡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이 LS그룹에 대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해주면서 자금 지원을 했고 이 자금은 고스란히 한진 칼 지분을 이 LS그룹이 인수하는 그런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S그룹과 조원태 회장 쪽 이쪽이 손을 잡고 이 호반건설이 공격자 형태가 돼서 이런 그 대한항공 쪽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분 대결에 들어갈 경우 이게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3천 원을 제가 제시해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버려서 한 14만 원 정도 높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오랫동안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M&A가 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ODM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로 큰 게 바로 북미 쪽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런 ODM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납품한 게 굉장히 큰 수익을 냈고 성장을 해주는 견인차가 되었는데 이 미국 쪽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주가 많이 줄면서 실적이 많이 나빠졌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오너 일가인 배은철 회장 일가가 회사를 팔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450억을 투자해주고 이 배은철 회장 일가의 지분 20%를 떠오는데 1,400억을 투자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은 1,400억이죠. 그러면 나머지 1,400억 정도 되는 돈이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450억은 설비 투자에 사용되고 1,000억은 다른 타법인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를 인수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특이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자로 나온 그 어센티 그 EP 이쪽은 이 인수하는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의 신세계 그룹이 일부 투자를 할 것처럼 검토를 하겠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센티 에퀴티 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 기업 가치를 키워서 파는 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이 궁극적으로 CNC 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3만 8천 원 매수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6만 원 좀 높이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충분히 CNC 인터는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경영권이 바뀌면서 주가 오를 만한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CNC 인터를 봐주시고 세 번째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진칼과 CNC 인터내셔널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전략들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다,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이 여러 정보들과 함께 전략들 잘 챙겨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우리 또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세 번째 종목은 HMM.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일하지는 않죠. 1위의 국적 해운사입니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현금을 지금 약 한 15조 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현금이 풍부한 회사이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 회사는 컨테이너선 위주이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그게 오르면 이 회사의 주가도 오릅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내려가면 이 회사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컨테이너선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라야 자기들이 수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또 한국해운공사가 최대주로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둘이 합쳐서 한 7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해야만, 민간에서 매각을 해야만 이 회사가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민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HMM은 항상 이
매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영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회사의 그 몸값이 이미 10조 원 이상을 줘야만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인수자가 나오지 않죠. 그렇다고 외국계에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큼 큰 해운사를 키우는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에게는 팔지 않을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에 아마 5대 그룹 정도는 돼야 인수할 테고 아까 말씀했던 호반건설 정도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만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H&M 같은 경우 매수가 2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 21,000원이지만 목표가 3만 원 기업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잘 보시면 충분히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면서 H&M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